곤충은 진핵생물의 약 50%를 차지하는 생물군으로 6개의 다리와 2개의 겹눈, 2개의 더듬이, 3개의 몸마디를 가진 절지동물입니다. 이 특징과 그 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와 생태로 진화한 생물들이 곤충입니다. 크기가 점점 작아진 곤충은 더 큰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생태계 공백을 잘 파고들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곤충의 뿌리는 고생대가 시작될 무렵 바닷속에서 살던 절지동물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절지동물은 마디를 가진 무척추 동물을 부르는 말입니다. 가장 유명한 고생대의 절지동물이 바로 표준화석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을 보면 몸마디가 촘촘하죠. 곤충을 관찰하면 초기 절지동물에서 몸마디와 다리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디가 줄어든 이유는 탈피 시간을 줄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특히 곤충을 영어로 인섹트라고 하는데 인 더하기 섹트, 여기서 섹트가 마디를 뜻한다고 합니다. 곤충의 초기 조상이 물속에서 다른 환경을 찾아 육지에 올라온 시기가 고생대입니다.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어냈고 이끼나 지이류 같은 생물들이 물 밖의 건조한 환경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는 시기였지요. 성칸브리아기 끝 무렵부터 나타난 다세포 동물이 급격히 분화해 바닷속에서 격동적인 먹이 경쟁을 겪던 삼엽충과 같은 절지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 아직 자외선이 바로 내리쬐는 낮의 육상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물은 최대한 촉촉한 환경에 서식하는 것으로 초기 정갈과 같은 절지동물은 낮에는 아예 땅속이나 바위 틈처럼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으로 숨어 육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절지동물의 딱딱한 껍질, 즉 외골격도 그들이 육상생물로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골격은 키틴과 단백질 경화구조, 즉 큐티클로 구성된 절지동물의 몸을 둘러싼 뼈대입니다. 뼈가 몸속에 들어있는 척추동물과는 달리 외골격이 있는 절지동물과 같은 생물은 뼈가 몸의 제일 바깥에 위치합니다. 덕분에 천적과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육상 진출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육지로 올라온 절지동물 중 대표적인 육상 절지동물이 전갈, 진해, 거미, 그리고 종과 같은 초기 곤충입니다. 외골격은 절지동물의 생존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몸이 자라나는 것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뼈가 몸을 둘러싸고 있으니 몸속에 뼈가 있는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물로 외골격을 벗고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이 탈피 후 성장하는 방식이 불완전 탈박군과 완전 탈박군 두 가지입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 단계를 거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성충이 되는 완전 탈박군과 약충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허물을 벗다 마지막 허물을 벗은 뒤 날개를 가지고 성충이 되는 불완전 탈박군은 생존 조건에 따라 곤충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땅으로 처음 올라온 동물이 절지동물이듯 첫 번째 비행을 시도한 생물은 곤충입니다. 날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곤충의 분류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비행을 끝내고 앉았을 때 날개를 펴고 있는가 아니면 날개를 접을 수 있는가가 오래된 날개와 새로운 날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잠자리와 하루살이 무리가 이 안에 속하는데 얇고 날렵한 형태의 투명한 날개에는 빽빽한 심액이 있습니다. 날개는 대부분의 육상 불완전 탈박군 곤충들이 성충이 되는 마지막 탈피 단계에서 생기는 기관으로 고생대의 하늘에 처음 날아오른 존재가 바로 곤충입니다. 이렇게 생활 반경이 넓어지며 생태적 틈새로 뻗어나간 곤충은
550만 종 이상으로 다양하게 진화합니다. 대멸종이 찾아와 생태계와 기후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도 살아남고 다시 화려하게 종 다양성을 피워냈습니다.